마리아나 해구에서 최초로 발견된 음성 녹음이 공개되었을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 부분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현대과학으로 아직 해독하지 못한 이상한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깊은 소리와 때론 미스터리하고 공포스럽게 높아지는 소리의 조합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지옥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바다는 짙은 파란색이며 어떤 곳에서는 특별한 에메랄드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양의 바닥,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수수께끼로 가득 찬 검은색만 있습니다. 태양의 빛은 대양 속으로 약 200m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알려진 바로는 1924m로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에베레스트 산봉우리의 높이보다도 훨씬 깊습니다. 1000m 아래의 압력은 거기로 내려간 어떤 것도 완전히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1제곱미터당 11,318톤의 압력, 즉 50대의 제트기가 사람에게 누르는 것과 같은 힘으로 당연히 여기서는 모든 것이 완전한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 안의 어둠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탐험하는 것은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깊은 바닷속으로 가서 탐험하려면 모든 것을 탐사선에 맡겨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검은색 아래에서는 다른 존재가 있을까요? 다른 세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강한 생명력이 있을까요? 자연과 과학적으로 볼 때 대양의 밑바닥에 있는 생명은 그보다 높은 층보다 최소 3배나 풍부합니다. 그중 3분의 2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바다의 밑바닥이 위층 대양보다 훨씬 복잡한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외형은 우리가 지구 위에서 목격했던 것들에 비해 독특하고 기이하며 기괴합니다. 미국 과학자 샌더스는 얼음을 부수는 배에서의 탐험 중 그가 평생 보지 못한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바다 위에 두꺼운 얼음이 큰 소리를 내면서 깨지기 시작했고 3m 두께의 얼음이 부러져서 은색탄환 모양의 괴물이 바다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 후 아주 빠르게 그것은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대양 바닥의 세계의 기이한 현상을 평생 연구해온 한 사람으로서 그 장면은 샌더슨에게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대양의 밑바닥에는 문명이 존재하며 바다 및 UFO가 있다는 것입니다. 1963년 미국 해군은 푸에르토리코 근처의 바다에서 훈련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레이더 조작 담당자는 미리 정해진 경로를 변경하며 특이한 물체를 따라가는 잠수함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특별한 물체가 매우 높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속 150헬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인류는 그러한 속도를 낼 수 있는 현대 잠수함을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의 최고 속도는 시속 45헬을 넘지 않습니다. 더 놀랍게도 이상한 물체는 약 2000피트의 깊이로 잠수한 뒤 완전히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닷속 UFO의 증거일까요? 2011년 6월 스웨덴 탐험팀은 발틱해 90m 아래에서 와인을 운반하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주목받는 것은 귀중한 샴페인 병이 아니라 큰 원형 물체였습니다. 소나 장비를 사용하여 그들은 지름 약 60m, 높이 약 4m인 거대한 원반을 발견했는데 이는 바다면에서 약 90m 아래였습니다. 이 원반이 매우 특이해 보였고 잠긴 배나 비행기와는 다르며 산호초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이 물체에 가까이 다가갈 때 모든 장비, 예를 들어 위성 전화와 카메라 등이 모두 꺼지고 신호를 잃었습니다. UFO는 땅 위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도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닷속에 다른 생명체의 개입이 있다면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잠수함 실종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1968년 1월 15일 아침, 이스라엘의 현대적인 잠수함 INS 다카와 69명의 선원들이 영국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구 위에서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68년 1월 16일 아침, 잠수함은 중동해를 통과할 예정이었습니다. 1968년 1월 24일 오전 6시 10분에 다카 잠수함은 그것이 크레타 섬의 동쪽에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 18시간 동안 잠수함은 3번이 전송을 했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의 마지막 방송은 1968년 1월 25일 0시 2분에 있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월 26일, 영국 해군은 다카 잠수함이 실종되었음을 보고하고 잠수함의 마지막 위치를 키프로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적인 구조 탐색 작전이 이스라엘, 미국, 그리스, 터키, 영국 및 레바논과 같은 국가들의 참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에 어떤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넓은 바다에는 4척의 잠수함과 그들의 이야기가 모두 숨겨져 있습니다. INS 다카가 그저 사고로 간주된다면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실종된 3척의 대형 잠수함은 어떻게 설명될까요? 군사 역사에서 1968년은 가장 충격적인 비극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대답 없는 질문들로 남고 과학은 어떤 것도 입증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국의 어느 신문은 사람과 물고기의 중간 형태의 생물에 대한 뉴스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탐험성과 군사 전문가, 그리고 과학자들이 쿠바 해안에서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작은 인어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생명체는 바깥쪽은 비늘과 아가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머리는 사람과 비슷하고 꼬리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이 작은 인어는 아틀란티스 도시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수백만 년 전에 아틀란틱 대륙이 아프리카에서 남미까지 뻗어 있었으며 나중에 바닷속으로 잠겨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리브해 지역에서도 인어의 뼈가 발견되었고 상반신의 뼈는 성인의 뼈와 비슷했지만 골반부터 아래로는 큰 물고기의 뼈와 닮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시체를 조사했을 때 그것이 반인간 반물고기의 생물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에 직접 참여한 박사는 머메이드가 이제는 전설이나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라고 확언했습니다. 1968년 바하마 제도 상공을 날던 중 한 고고학자는 바다 밑에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고대 건축물을 발견했습니다. 1993년 7월 영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은 대서양 바닷속 약 1000m 깊이에서 큰 피라미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수정과 같았고 유리로 만들어졌으며 밑면의 길이는 약 100m이고 높이는 약 200m였습니다. 1992년 여름에 스페인의 해초 수학 노동자 그룹이 바다 밑에서 크고 웅장한 건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의 꼭대기는 투명하고 거대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연결하면 우리는 이것이 버뮤다의 마귀의 삼각형 지역에 있는 피라미드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계십니까? 버뮤다의 마귀의 삼각형은 바다의 묘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실종된 미스터리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 지역에 들어간 배나 비행기는 모두 행방불명이 되었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웅장하고 큰 규모의 건물, 매우 견고한 구조,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바닷속 도시에는 1600m 길이의 돌벽이 있으며 4.5m 길이, 6m 너비, 3m 높이의 큰 돌블록으로 지어졌습니다. 각 돌블록은 적어도 200톤이 넘습니다. 거리는 직사각형 또는 다각형 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다양한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중요한 특징은 수정 피라미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피라미드는 길이 300m, 높이 200m이며 꼭대기는 해수면에서 100m 떨어져 있습니다. 피라미드에는 2개의 큰 공간이 있으며 바닷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 공간을 통과하여 바다 위에 거친 높은 파도를 형성합니다. 바하마 해역 주변의 해저에서 라임스톤을 분석한 결과 이 건물은 12,000년 전에 육지에서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건축 시기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더욱 중요한 단서는 약 2000년 전 아테네의 철학자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서양 바다에는 큰 대륙이 있었는데 바로 대서양의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이 대륙에서는 경치가 아름답고 풍부한 자원, 높은 문명, 부유한 생활, 강력한 군대로 사방에 명성을 떨쳤습니다. 뜻밖의 대지진이 발생하고 이어서 대형 쓰나미가 치달아와 아틀란티스 대륙 전체와 그 국민들이 하룻밤 사이에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플라톤의 말대로라면 12,000년 전에 인류는 문명을 창조했으며 그 대서양 대륙의 위치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기이한 구조물들이 연이어 발견되면서도 고고학자들은 아직 이 구조물의 통합된 명칭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손길로 만들어진 흔적인지 아니면 자연이 만들어낸 것인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끝없는 대양 속에서 항상 신비하거나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양의 깊은 곳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신비한 현상들의 원인이 바닷속에 숨겨진 문명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